여러분, 친절하게 행동했는데도 오히려 무시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적 혹시 있나요?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선량함과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절하지만 무시받지 않기 위한 처세술, 그 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친 선량함은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착하게 행동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죠. 이런 가르침 덕분에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량함도 지나치면 원래의 의미를 잃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더 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던 도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더 큰 기대와 요구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래 의도했던 친절함조차 사라지고 남의 기대에 맞춰 억지로 행동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음과 몸 모두를 지치게 만들며 결국 나 자신도 무너지고 남을 도우려던 목적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딱 맞습니다. 그 예로 직장에서 동료들이 부탁을 자꾸 해도 내가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다 보면 처음에는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나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근도 자꾸 하게 되고 어느새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더는 야근을 못 하겠다고 말하면 오히려 비난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던 일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고 부모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도와주면 자녀는 자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결국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보호로 시작된 선량함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함에도 분명한 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친절입니다. 둘째,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종종 뒷전으로 밀립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이 커질수록 타인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자연스레 부족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돌보라.
그대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고 지친 상태에서 자녀를 돌본다면 자녀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녀와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에 빠진 겁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부터 돌보는 것은 감정적인 피로를 막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만 응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만 끊임없이 털어놓고 나는 계속 들어주는 역할만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감정은 점점 무시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지쳐가고 그 관계는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이라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타인의 요구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건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엔 나 자신도 무너집니다. 셋째,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시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화가 나거나 상처받으면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자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무시당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차분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나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상사나 동료가 나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는다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내 생각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의견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하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친구가 넌 왜 이런 실수를 하냐? 라고 비꼬듯 말할 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나아졌지 않나? 라고 웃으며
받아치면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고 내가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도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받거나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즉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면 나의 자존감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무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시는 그들의 불안감이나 자신감 조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적절한 선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거절하기는 더 어렵죠.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계속 반복되면 나 자신을 잃게 되고 상대방은 나의 친절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도 말했듯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를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꺼이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요구가 점점 커져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존중해달라는 신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친절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점점 커지면 나의 시간과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가 과한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그 요구에 응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는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만의 선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을 돕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반대되는 일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선량함이 아니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는 것이 참된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작은 결단을 내려보세요. 남의 기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나의 한계를 존중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나만의 선을 지키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